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9월 2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러가지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민낯이 속속 드러났죠. 조국 사태 때부터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까지 여러가지 반칙과 특권이 있었던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의혹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일탈입니다. 개인 비리. 부분적으로 권력을 이용한 것이 있지만은 어떤 전체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의 민낯이 드러난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인의 비리가 같이 얽혀서 드러난 문제는 바로 윤미향 사태입니다. 윤미향 사태. 우리 민족의 비극이죠. 일제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들을 돕는다고 단체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기부금을 걷고 해외까지 다니면서 여러가지 행사도 벌이고 심지어 어린 학생들이 참석하는 수요 집회도 했고 또 학생들이 바자회 같은 것을 열어서 할머니를 돕는 데 써달라고 돈을 기부를 했는데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윤미향 씨가 그 단체를 무렵에 이끌 때 상당 부분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 그리고 여러가지 서연치 못한 그런 일들이 그 돈과 관련해서 수탁이 일어났다. 그런 것들이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8개 혐의로 기소를 한 상태죠. 아직은 검찰 기소 단계인데 자 이것이 재판이 다음 달 2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6일부터 시작이 되면 진실은 가려지겠지만 일단 검찰 기소 내용이 8개인데 다양합니다. 이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린 혐의,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하는 것처럼 세워서 서울시에서 수억 원대 보조금 받은 혐의, 또 기부금품을 등록도 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모금을 한 혐의, 법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모금한 돈을 임의로 막 사용한 그런 혐의, 그것이 최근에 윤미향 씨 재산까지 막 논란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혐의는 아직은 혐의입니다. 혐의는 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길원옥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이용해서 1억 원을 국민성금으로 받았는데 그 중에서 7,920만 원을 기부하게 했다. 그 정대협에 단체에. 그래서 정여하게 했다. 그래서 준사기 혐의로 기소가 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의혹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고 또 그 회계사죠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대표 지금 명칭은 그렇습니다. 한때 참여연대에서 그 집행위원장을 하면서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었는데 조국 사태를 보면서 진보의 민낯에 환멸을 느껴서 지금 조국 사모펀드도 폭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도 이 윤미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또 오늘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일보 오늘 일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한국일보 기사를 띄워드릴 텐데 그 한국일보 보도를 보시면은 길원옥 할머니 지원금 입금 때마다 누군가 쏙쏙 빼갔다. 자,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 평화의 마포구 쉼터죠. 위안부 쉼터. 거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겁니다. 그 쉼터 관리소장, 여성 관리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아직 그 정확한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 한국일보 보도를 말씀드린 이 내용과 좀 연결이 됩니다. 마포구 쉼터에 머물렀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길원옥 92살 있습니다. 이 통장에 매달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직후에 전액 그대로 1,000원 단위까지 전액 현금으로 쏙쏙 그대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 한국일보가 길원옥 할머니의 통장 계좌를 입수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입수를 한 것이죠. 거래 내역을 입수했는데 2012년부터 길 할머니가 서울시 등에서 생계지원금을 받아왔는데 마포 쉼터를 최근에 떠났습니다. 올해 6월에 떠났는데 그 양자 부부 집으로 갔죠.
그 사이 8년 동안 길원옥 할머니 통장에서 4억 원 가량의 돈이 현금으로 대부분 다 출금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은 할머니에게는 국민은행 통장과 농협은행 통장 두 개가 있었는데 양쪽에서 어떤 뭐 서울시의 지원금 또 마포구의 지원금 이런 것도 들어오고 기초연금도 들어오고 하는데 양쪽에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면은 지원금이 딱 들어오면은 당일 바로 그날 전에 출금이 됩니다. 출금이 되는데 주로 현금으로 출금됩니다. 계좌 이체한 것은 몇 안 됩니다. 현금으로 출금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166만 6천 원이 지원금 입금됐다. 그러면 166만 6천 원 그대로 다 출금이 됐습니다. 누군가에서 현금으로. 그것도 이 마포 쉼터와 가까운 지점에서 이 마포 국민은행 통장 같은 경우는 지원금 입금 직후에 누군가 곧바로 현금 출금에 가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됐는데 그때 출금된 곳은 마포구 성산동 지점입니다. 바로 마포 쉼터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점이죠. 국민은행 통장 같은 경우에 무려 108번에 걸쳐서 1억 1140만 원이 출금이 됐는데 이 중에서 3번은 마포 쉼터 관계자의 계좌로 이체가 됐습니다. 대부분 현금인데 마포 쉼터 관계자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3번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마포 쉼터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할머니가 직접 이것을 인출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의심도 할 수 있죠. 그렇게 추리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시점에는 할머니가 상당히 그 고령인데다가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거의 움직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그 가족들에 따르면 할머니가 2015년부터 경증 치매를 앓기 시작했고 2016년, 2017년 이때는 중증 치매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중증 치매로 이 치매를 앓고 있는 사이에 윤미향 씨가 이끄는 정의원에서 기부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지금 준사기죄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 통장으로 들어오는 두 개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까지 현금으로 누군가 싹싹 빼갔다는 겁니다. 자, 길 할머니가 2017년 국민성금으로 받은 1억 원도 통장에 들어온 지 1시간 만에 500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 이 순으로 싹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돈을 빼갔을까요? 할머니는 빼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빼갔으면 빼간 돈을 쓴 데가 있어야죠. 4억 원이나 되는 현금을 할머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4억 원 현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쓴 데가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는 지금 정신이 흐릿하셔서 그런 것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4억 원을 누군가가 빼갔다는 이야기인데 마포 쉼터 소장 손모 씨, 극단적 선택을 했던 손모 씨는 이 윤미향 씨의 준사기 의혹 여기도 들어갑니다. 준사기 의혹 그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은 윤미향 의원이 마포 쉼터 소장 손모 씨와 공모해서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를 이용해서 정의연 등의 총 7,920만 원을 기부 정료하도록 유도했다. 이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마포 쉼터 극단적 선택하는 손모 씨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김경률 회계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경률 회계사는 김경률 회계사도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계좌 내역을 공개했는데, 자, 여기서 손모 소장과 연결시킵니다. 손모 소장은 윤미향 씨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자, 정대협이 인출했을 가능성을 일단 의심을 하는데, 그 돈이 계속 빠져나간 게 정대협에서 인출했을 가능성을 의심을 하는데 누군가 사람이 했겠죠. 자, 대부분 현금 출금이어서 이후 사용 내역 추적은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뭐 계좌 이체나 했으면은 뭐 계좌가 흘러간 것을 파악을 하고 아니면 수표라면은 수표를 추적을 하면 되는데 현금이니까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손모 소장,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정대협 손모 소장의 흔적이 이 계좌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회계사, 전문 회계사 김경률 대표의 추론입니다. 김경률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좌를 보고 추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구체적으로 누가 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추리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108번의 현금 출거리, 108번에 걸쳐서 막 현금을 빼갔는데
몇 차례 현금 출금, 대부분은 현금 출금이고 몇 차례는 현금 출금이 아닌 대체 거래가 있었다. 계좌 이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몇 번 안 되는 대체 거래 중에서 3번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손모 씨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대체 거래의 대부분이 손모 씨가 연결되어 있다면 현금을 빼간 100번이 넘는 현금을 빼간 여기도 당연히 손모 씨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 추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때 이 길원옥 할머니의 양자 부부가 찾아가서 그 마포쉼터로 가서 손모 씨에게 왜 할머니 돈이 다 빠져나갔느냐 계좌 내역을 이렇게 따지니까 그때 이 고인이 무릎을 갑자기 꿇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마포쉼터를 관리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은 안타깝지만 이 길원옥 할머니의 없어진 돈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이 비극적인 삶을 산 이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살해 사업을 채운 그런 무리들이 있다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이 할머니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행령을 한 그런 혐의들도 있지만은 이 정대협, 정의연 출신들이 나중에 뭐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머니를 진정으로 도와서 그런 지위를 누렸으면 뭐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할머니들을 오히려 비극을 이용을 해서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도 그런 국회의원 자리에 올라가 있거나 했으면은 그것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야 되고 또 도로 반납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